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의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다. 삶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탐구하다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고독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노년의 고독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고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내적 경험이며 자신과 대면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적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이듬의 상태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고독을 내적 성찰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간주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체적 노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직업적 역할의 상실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배우자를 잃는 등의 경험은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독은 종종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였고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몇 해가 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찾아오긴 했지만 성호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한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과 마주해야 했고 저녁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렇게 혼자 보내야만 하는 걸까? 어느 날 성호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산속절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절에 자주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는 맑은 공기와 고요한 풍경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승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호 씨를 차 한 잔 대접하며 앉게 했습니다. 성호 씨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자녀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 속에서 오는 깨달음과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 과정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날 절에서 노승과의 대화를 나눈 이후 성호 씨는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승이 덧붙인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고독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호 씨에게 고독을 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별표 고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별표이었습니다. 노승은 성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호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고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승은 별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 별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노승의 이 말은 성호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혼자 남겨진 자신을 자주 원망하고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들만 떠올리며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은 별표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방법 별표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성호 씨에게 마을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나누는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노승은 별표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의 실천 별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호 씨는 노승의 권유에 따라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고독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은 별표 지역사회와의 연결 별표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고독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는 성호 씨에게 마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채소를 심고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호 씨는 자신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따뜻함과 기쁨도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절에 들른 성호 씨는 노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더 행복합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성호 씨는 그날 절에서 내려오며 맑은 하늘과 푸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자리 잡은 평화와 감사함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고독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고독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속절에서 노승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노승은 고독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는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호 씨가 자신의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승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독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새롭게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호 씨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독과 마주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보여준 용기와 변화는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접하고 싶다면 채널에 가입해 주세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